저희 고양이가 아까 어제도 토를 했거든요. 누가요? 넷째가 많이 키우시는 막내가? 네, 막내가 토를 네. 했는데 네. 근데 되게 고양이 토하는 건 되게 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경험이 있으셔서 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아이들이 구토를 하면 병원에 바로 전화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네. 진료 보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구토이긴 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구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는 같은 구토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구토임을 확인하고 언제 병원에 연락을 주신다거나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 어제 넷째 구토했어요? 병원 안 오셨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토의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그냥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노란색 위액이 섞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사료가 나온 아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네. 그냥 네. 물에 불린 사료가 네네. 그냥 나온 양상이라서 네. 그냥 치워주고 말기는 했거든요. 아, 네. 잘해주셨을 건데 만약에 피디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면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똑같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당장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저의 기준은 사료가 그대로 나와서도 아닐 것 같고 노란색이 아니어서도 아닐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피가 섞이지 않아서도 아닐 것 같아요. 기준이 저랑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구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아이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냥 이전처럼 잘 뛰어놀고 괜찮은지 계속 음식물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사료를 주거나 간식을 주면 계속 먹을 것 같은지 구토의 횟수가 몇 번이었는지 이어지는 다른 소화기 증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을 것 같고 어제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회성 구토이고 아마 컨디션이 괜찮았을 거고 이후에 밥도 잘 먹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없었다라는 거라면 아마 병원에 오시지 않고 지켜보시도록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여쭤보시는 거는 그럼 아이가 왜 구토했을까요?를 또 궁금하시니까 여쭤보죠. 네네. 이제 보통 아이들이 구토를 하는 원인이 좀 다양하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좀 아이들이 급하게 먹었을 때 구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평소보다 좀 급하게 먹지는 않았는지 먹자마자 뛰어놀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여쭤보긴 합니다. 급하게 먹고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먹자마자 구토를 하기 때문에 사료 알갱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사료 알갱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그 경우가 구토인 경우도 있는데 토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토와 토출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료를 먹고 나서 사료 내용물이 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밖으로 뱉어내는 거를 구토라고 하고 채 위로 들어가기 전에 식도 내에 있는 사료가 그대로 나오는 걸 토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토 같은 경우에 영어로 보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토출 같은 경우에는 리거지테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그 구토를 한 원인에 따라 좀 다르고 구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에 있는 음식물, 사료 내용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장관 쪽, 위나 소장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토출 같은 경우에는 식도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가기 전에 식도 단계에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보통의 토출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좀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토가 좀 잦았다라고 한다면 구토보다는 토출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릴 때 괜찮았던 아이들이 이후에 구토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위 내용물이 그대로 나오는 구토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급하게 먹어서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구토가 없다가 급하게 아이가 먹고 나서 일시적으로 구토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음식물에 대한 반응성을 바로 보일 수 있거든요. 컨디션도 그대로고 그러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천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급성 증상의 경우보다는 만성 증상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에 여러 번 매일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토출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보통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하는 구토거든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서 다음번 밥을 먹기까지의 식사 시간의 공복 기간이 좀 긴 경우에도 아이들이 구토를 할 수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님들이 노란색 구토를 했다 혹은 뭐 맑은 흰색 액체 혹은 흰색의 거품과 같이 구토를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알려져 있는 노란색 구토는 이제 위액성 구토다라고 해서 공복 시간이 길었을 때 구토가 나타난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하는 구토는 위액성 구토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위액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거든요. 그래서 무색의 투명한 액체 혹은 거품이 좀 섞인 경우가 많고 노란색 구토는 정확히 말하면 위액은 아니고 담즙성 구토예요.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이 평소에는 녹색을 띠는데 위액과 섞이면 보통 노란색으로 변하긴 하거든요.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담즙이 위로 역류를 하게 되면 그 담즙이 위액이랑 섞여서 구토를 할 때 보통은 노란색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구토를 했을 때는 좀 식사를 조금씩 자주 주는 걸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것도 좋고, 그런 경우에 제가 여쭤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료를 하루에 몇 번 주시는지 여쭤보면 2번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오전에 9시에 주시고 저녁에 6시에 주신대요. 그렇게 되면 아침을 먹고 저녁 때까지의 시간이 9시간이 경과되고 나서인데, 저녁을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새벽 중에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언을 드릴 때는 아침을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주시거나, 아니면 저녁을 조금 더 시간을 뒤로 해서 저녁 늦게 8시, 9시에 주신다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량의 식사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주무시기 전에 11시, 12시 정도의 소량의 식사를 한 번 더 사료를 주시고 주무시도록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공복성 구토는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료 주는 거 말고 간식으로 주는 것도 추천을 하실까요? 네, 추천이 돼서 저는 보통 간식을 줄 때는 식사 시간, 예를 들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이 있다면 그 중간에 점심 시간에 주신다거나, 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저녁이 있고 저녁을 조금 이른 시간에 주신다면 간식을 이제 저녁 늦게, 밤 늦게 주시는 게 좀 권장이 되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에서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사료를 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데 증상이 전혀 없고 노란색의 공복토만 새벽 중에 한다, 혹은 특정 시간대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검사를 먼저 해보기보다는 보호자님께 식사 시간을 조절해서 먼저 해보시고, 그걸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검사를 해보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구토의 가장 흔한 원인 세 번째는 음식 반응성 구토이거든요. 사람과 조금 다른 건데,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매번 좀 다른 식사를 하시잖아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보통 사료를 주식으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사료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작스러운 사료의 변경이 있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바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력을 청취를 할 때 이런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구토의 원인임을 의심을 하고, 요것들을 먼저 교정을 한 후에 구토가 지속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이런 구토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또 언제냐면 특정 사료에서 다음 사료로 변경할 때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식욕도 좋고 소화기 증상이 없던 아이라고 해서 사료를 바꿀 때 하루아침에 다른 사료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토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한 5일 정도의 텀을 두고 기존 사료를 점점 줄여나가고 새로운 사료를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사료를 변경할 수 있고, 혹은 5일 정도의 텀을 두고 천천히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구토를 한다고 한다면 바뀐 사료는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료의 변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지병이 생겨서 네. 꼭 처방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 처방식을 먹였는데 구토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고, 저희도 되게 곤란하긴 하거든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주사를 주고 먹는 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처방식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정 처방식을 권해드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맞지 않아서 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같은 원리의 다른 회사 처방식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방식마다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도 주 성분이 되는 그 주 단백질원이 좀 다른 사료들이 좀 있어요. 꼭 처방식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잘 맞는 건 아니고, 특정 회사의 처방식이 안 맞는다면 비슷한 원리의 다른 회사의 처방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처방식도 안 맞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영양학 컨설팅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의뢰를 드리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평상시 먹었을 때 문제가 없던 원료들을 베이스로 해서 처방식의 레시피를 받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음식이 아닌 이물질을 먹었을 때이거든요. 흔한 예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먹게 되면 많은 경우에 스스로 그 내용물을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화가 되지 않는 걸 먹고 구토를 해서 소화기에서 배출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구토로 개워내려고 하는, 몸에서 밖으로 배출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몸의 방어 기전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 역시도 병원에 굳이 오실 필요는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음식물이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먹었는데
구토 내용물에서 2개나 3개밖에 안 나왔다. 근데 남아있는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 앞으로 문제를 유발할 것 같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구토를 유발을 할 수도 있겠고, 위장관 증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치 없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그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의 내용물이 좀 크거나 혹은 소화기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원인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장염이 유발된 상황입니다. 뭐 위나 소장, 대장에 염증이 있는 상황을 통칭해서 저희가 이제 위장관염이라고 하는데, 위장관염은 특정 진단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염이든 소장에 염증이든 유발하는 원인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염증 있는 상태를 총칭해서 위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원인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음식 반응성이 될 수도 있고, 세균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염이 온 상태에서의 구토는 한두 번의 구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구토를 하게 되고, 구토 이후에 아이들의 컨디션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복통을 호소하거나 그 다음 식사를 거부하는 추가적인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거나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긴장하시고 전화를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토를 했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액성 구토이거나, 아이가 설사를 했는데 변에서 혈액이 묻어나오는 혈변인 경우에 보호자님께서 굉장히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격양이 된 상태로 병원에 전화를 많이 주세요. 물론 일반적인 뭐 구토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설사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의사는 혈구토나 혈변을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염이 생기더라도 한 부위에 자극이 여러 번 되면 당연히 일부 출혈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장염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밀항 같은 것들이 생기면 몇 번의 구토를 하다 보면 혈액이 좀 묻어나올 수도 있고, 혹은 특히나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설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대장염 혹은 식이반응성 대장염의 첫 번째 증상이 혈변과 점액변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별도의 뭐 처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혈액이 묻어나오는 구토가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호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매번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네. 구토를 한 이후에 강아지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가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구토를 쉽게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한두 번의 구토가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원인에 의해서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상황 중에 사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굳이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 없는, 원인만 좀 해소를 해주시면 스스로 구토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5번째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껴주시고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두 번의 일회성 구토가 큰 문제를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어지는 소화기 증상, 뭐 추가적인 구토가 매일같이 여러 번 있다던가, 하루에 매우 심각한 구토가 있다던가, 설사나 혈변과 같은 구토 이외에 다른 소화기 증상이 있거나, 아이들이 다음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심각한 기력저하가 있는 등의 전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되, 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나절 하루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지켜보시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별도로 내원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안 좋아지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